안녕하세요. 일전 스칼프의 제이든 에단입니다. 네, 오늘은 고객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좀 모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해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두피 문신을 받으면 기존의 머리카락이 좀 빠지기도 하나요? 네, 두피 문신은 바늘이 표피층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낭에 손상을 주거나 데미지를 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나셨던 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여기 앞에 계시는 저희 감독님 초기 탈모였죠. 네, 초기 탈모였는데 이제 빨리 대처를 했죠, 두피 문신으로.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한 달 만에 금방 나셨어요. 네, 이런 케이스는 좀 근데 좀 드물죠. 근데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네, 저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탈모로 이제 방문하신 고객이었는데 원형 탈모이신 분들도 이제 그 두피 문신을 하면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살아있는 모낭에서 이제 다시 이제 머리카락이 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극히 드문 케이스고 네. 두피 문신으로 머리카락이 납니다라고 이제 뭐 홍보를 하면은 좀 문제는 되겠죠. 그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극히 드문 케이스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두피 문신의 면적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 거예요? 두피 문신은 일단은 고객님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게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님의 헤어스타일과 그 다음에 그 보이는 부분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넓게 잡아야지만 두피 문신을 한 곳과 안 한 곳에 그 경계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사진 찍을 때는 여기 가르마가 딱 휑해 보이니까 요 가르마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평생 그 가르마를 타실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제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은 그 부분은 까만데 이제 다른 부분은 하얗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왕 하시는 거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든 다 채워 보이게 두피 문신 하는 게 좀 추천을 드려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마다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객님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셔야 맞아요. 좀 더 완성되어 있는 두피 문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행은 언제나 바뀌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두피 문신의 통증에 대해서 제일 아픈 부위랑 또 안 아픈 부위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또 어떻게 달라져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틀려요. 진짜 어느 분은 자 헤어라인 앞쪽에 이제 가장 통증이 좀 있어요. 헤어라인을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장 안 아픈 부분이 이 뒤쪽 정수리 쪽을 하는데도 아파하셔가지고 못 참는 분들 계시고 맞아요. 사람마다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제 경험상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시고 두피의 두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덜 아파하세요.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시고 두피가 좀 얇고 좀 딱딱해지신 분들은 조금 더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보는데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정말 좀 잘 참으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쑤시개로 이제 콕콕 쑤시는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정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정말 힘들게 받으시는데 딱히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웬만하면 다 참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다음 질문은 두피 문신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피에다가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머리카락이 더 있게 보이거나 볼륨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한계고요. 맞아요. 뭐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머리카락과 두피 문신, 두피의 톤 다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져서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깎고 삭발로 가시는 게 더 깔끔하고 더 이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뭐 구준엽 씨도 하셨고 삭발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또 오해들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두피 문신은 삭발만 그렇죠. 하는 사람이 네. 하는 거다라고. 절대 아니죠. 네. 실은 뭐 탈모가 없으셔도 미용의 목적으로 그냥 헤어라인 같은 경우 하시는 여성분, 남성분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두피 문신의 부작용의 사례와 또 어떤 부작용들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두피 문신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부작용은 점이 커져가지고 이제 모근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에 난 점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겠고요. 이전에는 일단은 그 두피 문신 전용 색소가 아니라 그 타투 색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점이 아니라 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면이 또 검은 색깔이 아니라 푸른색을 띠는 그런 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눈에 도드라지게 이제 표현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색소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부작용은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S&P 두피 문신 업체들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오는 이제 초보 원장님들의 실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수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커버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조금씩 늘어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피 문신을 만약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금 경력이 있으시고 케이스 시술을 좀 많이 해보신 분한테 받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일루전 스칼프겠죠. 네, 맞습니다. 시술 중간에 염색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뿌리는 흑채를 사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두피 문신이라는 게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두피에 구멍을 뚫어서 색소를 넣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약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맞습니다. 최대한 아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제대로 하려면 이제 시술 다 끝나고 나서 뭐 2주 후에 염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하시다 싶으면은 시술 후에 최대한 다음 시술 직전에 하시는 거, 최대한 아문 다음에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흑채는 맞습니다. 어때요? 흑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쓰시는 게 좋은데요. 아직 뭐 1차 시술밖에 안 했는데 뭔가 밀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나이가 꺼려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픽서 같은 흑채를 고정시키는 그런 제품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할 때도 뭔가 좀 두피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머리를 샴푸하시면 됩니다. 네. 두피 문신이 완료되고 나서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오래 유지되는지 궁금하네요. 두피 문신 자체가 이제 그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가발이나 아니면 뭐 증노술이나 뭐 이런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두피 문신을 할 이유가 없죠. 두피 문신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아물면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피 문신이 편하고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이유가 가장 크죠. 네. 그 두피 문신 후에 리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횟수 그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리터치를 하게 되면 처음과 똑같은 퀄리티가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리터치, 네, 다들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초반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이제 색칠을 칠하는 거랑 어느 정도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색칠하는 거랑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터치 같은 경우는 기존 했던 비용과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퀄리티도 역시 처음과 거의 비슷하게 똑같죠. 그렇게 거의 나오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된 두피 문신의 리터치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잘못된 시술을 커버하는 거랑 또 틀리죠. 그렇죠. 일단은 잘못됐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커버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리터치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점들의 크기나 모양이나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퀄리티도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고객님들은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된 곳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탈색이나 또 밝은 색으로 염색을 자주 하게 되는데
검은색으로 두피 문신을 해도 괜찮나요? 두피 문신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의 색소를 가지고 두피 문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근을 보면 자라날 때 이미 검은 색깔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리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해도 모근 쪽에는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피 문신을 해도 검은 색깔로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염색하신 분들 뿌리 염색 많이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금방 올라와가지고 그거 생각하시면 금방 와 닿으실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두피 문신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동영상을 두피 문신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댓글이나 좋아요가 좀 안 눌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죠. 그럼요. 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빠이.